가장 나를 흥분시킨다?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되나? 그런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런 익사이팅이 훨씬 커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익사이팅을 비해서는 너무 작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이팅이 90이면은 두려움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름은 이 현상이고요. 주변에서는 영어 닉네임이 우디라고 더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로그램에서 10년간 일을 했었고, 제가 파운더이기도 하고 제품 개발 디렉터로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 헤이리에서 목공방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전공이 행정학이었는데 딱 보셔도 알겠지만 행정학과 저랑은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퇴를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용접을 배워서 용접공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럴 무렵에 1996년 이때 한국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물론 맨 처음에 도스를 설치하고 아래한 걸 하고 근데 당시엔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라 그러는데 기술 서적을 한 10여 권 쓰면서 IT 쪽에서 이제 제가 잡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IT 회사에 제가 취업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의 파타고니아 창립자인 이본 치나드의 자서전 그 책을 제가 이제 서평을 쓰게 됐어요. 출판사 요청으로.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를 제가 송고를 했고, 그 기사를 본 분이 저한테 그 입사를 제안을 해서 IT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동질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미 IT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3년 동안 IT 업무를 하더라도 산도 같이 다니고 백패킹도 다니고 너무 삭막하게 우리가 컴퓨터만 쳐다보지 말고 자연과 좀 보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그러다 보니까는 정서적으로 이제 그 아웃도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산의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 사업을 공부를 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아웃도어 관련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 브랜드는 그렇게 딱히 그냥 브랜드 만들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이라는 욕심도 좀 있었죠. 딱히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경험, 지식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 이렇게.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JMT, 그 존모트레일 종주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가기 전부터도 저는 이제 경량으로 다녀야 된다는 확실한 그 신념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백패킹이나 하이킹이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량 백패킹이 가장 좋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제품을 만들자.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던 거죠. 브랜드의 목표가 명확하니까 제품의 개발의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기존의 제품보다 좀 더 가볍게 만들자.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이제 타프였는데 타프가 기존 제품보다 훨씬 경량이었고 내구성도 좀 뛰어나가지고 제품 이름이 이제 미니멀리스트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냉소적이지까지는 않았지만 저게 되겠어?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택배도 저 혼자 보내고 송장도 제가 혼자 쓰고 공장도 제가 혼자 가서 막 개발 계획 짜고 막 생산 관리도 제가 하고 하니까 처음에 타프가 한 200개 들어왔어요. 이렇게 창고도 없으니까 그냥 제 방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IT 관련 일했던 동료들이 저게 뭐냐고 타프라고 그러면 타프가 뭐예요? 물어보고 저거 다 언제 팔아요? 12년도에 제품 만들고 11년도 12년도 넘어올 때 타프 만들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매출이 좀 이렇게 올랐죠. 저 혼자 막 한 2억씩 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또 저를 한번 다시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는 길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구나. 그럼 더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타프를 만들려고 타프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텐트 공장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천막사를 찾아갔어요. 동대문에 있는 천막사. 그래서 천막 만드는데 뭐 타프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완전히 달랐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죠. 중국도 알아보고 뭐 수소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를 한 군데를 알게 돼가지고 삼고 처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됐죠. 거의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외국 브랜드 중에 가지고 싶은 텐트가 있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제 월급보다 비쌌으니까. 그래서 텐트를 내가 정말 좋은 텐트를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물론 한 3년 걸렸지만 제로그램을 시작하고 뭐 L10이라는 텐트가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왜냐하면 이너 텐트에다가 치고 바깥에 플라이를 덮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빨리 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풀을 세우면 어떨까,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L10이라는 텐트가 가장 뭐 인상에 남고요. 이건 다 동그란 포트는 다 있잖아요, 세상에. 뭐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산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잖아요. 아마 그 라면도 끓이면서 소세지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뭐 그런 포트를 만들자. 그 라면이 딱 하나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그럼. 근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죠. 크게 만들어라. 라면 2개 먹는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라면 끓이고 뭐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적화된 무게로 만들었던 거죠. 처음에 1년간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또 실패인가? 이 제품은? 금형은 어떡하지? 금형까지 다 개발해놨는데. 근데 한 1년 지났을 때부터 약간 이제 경량 하이킹 문화들이 그때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라면 팬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기도 좋고, 간단하게 뭐 비엔나 소세지 굽기도 좋고. 지금은 라면 팬 없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나는 경량을 만들었어. 설치의 편의성을 위한 텐트였어. 그걸 이해해주면 그때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개발 사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제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상, 그런 스토리, 그런 개발 의도는 있잖아요. 그 개발 의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개발자는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럴 때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죠. 그 다음에 목공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텐트는 공장에 맡겨야 되잖아요. 원단을 내가 만들 수 없어. 텐트폴을 내가 만들 수 없어. 그리고 봉제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단의 염색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목공은 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무를 키우는 일만 빼면은.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무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품들을 내가 기술을 배우고 내가 지식과 경험을 익히면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 그 결과물을 딱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유망하다거나 내 뭐 능력에 맞을 거라는 선언적으로 계산하고 하지를 않았었어요. 가장 나를 흥분시킨다?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거 되나? 그런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런 익사이팅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익사이팅을 비해서는 너무 작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이팅이 90이면은 두려움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내 내면에는 당연히 있죠. 내가 이제 목공 배워가지고 나이 50에 이거 배워서 되나? 50 넘어서 이거 배워도 되나? 그걸 누르는 거죠. 뭐 제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IT 컴퓨터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노력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라면은 3년 정도는 해봐야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제로그램도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 원단의 특성도 알게 되고, 침낭을 개발할 때도 우모의 특징도 알게 되고, 침낭의 구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생기더란 말입니다. 공부한 지 지금 3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진 거죠. 그동안 3년간은 방향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저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1등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1등은 약간 타고난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좀 운도 따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적어도 2, 3등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운이 따르면 1등 하는 거고, 그 목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죠. 내 내면에 이제 동력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내가 더 노력을 하면은 내가 더 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목공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내가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은 결과물이 좋아지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일단 워커홀릭은 약간 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짓눌려 있는 느낌? 이게 업무나 노동에.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워커스하이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 자기 자아 또는 자기의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 즐거움의 요소들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이 일을 하면서 내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 그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결국 몰입이구나 이거는. 몰두도 아니고 몰입? 우리가 흔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게 몰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출근해서 보면 어느새 벌써 7시야. 이렇게 된 거죠. 보통 내가 7시, 8시 사이에 퇴근을 하는데 그건 몰입인 거잖아요. 아직도 4시야. 퇴근하려면 2시간이 남았네. 이건 몰입이 아닌 거죠. 워커 사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던져진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결국 꼰대스러운 답이 될 것 같아서 음악에 한번 빠져보기도 했고 사진에 뭐 빠져보기도 했고 용접, 뭐 IT 개발, 뭐 책 쓰는 거, 뭐 개발하는 거, 브랜딩, 뭐 지금의 목고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에는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들만 도전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작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깊은, 도전할 만한 깊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은 옵션 상자를 딱 누르면은 딱 떠오는데 2개밖에 없으면 아이씨 뭐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폰트 MS 워드를 쓰던 뭐 하여튼 아래 한글 쓰던 딱 눌렀는데 폰트가 뭐 많아 그러면 막 선택 장애를 일으켜야 될 만큼 뭐가 많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분야 뭐 이런 일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옵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풀파워를 끌어올려 가지고 3년은 해볼 생각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1등은 못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2, 3등은 할 것이다. 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쭉 아직도 진행 중에 ING인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일이 힘들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결과물은 순간이고 과정은 나의 전부잖아요. 내가 뭐 1000년을 살겠어요? 뭐 10,000년을 살겠어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지 그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그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도 좋아요. 결국은 내가 이 과정이 불행하고 힘들고 한데 결과물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로또가 아닌 이상.